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심도 깊은 소식을 전달하는 글로벌 한국경제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핵심 기술이자 세계를 선도할 국가를 결정지을 것으로 여겨지는 로봇 기술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비해 다소 밀리는 상황이었던 것이 현대의 파격적인 M&A로 완전한 역전이 기대된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두산그룹 역시 오랜 기간 이어진 기업의 위기 속에서도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최근 한국 기업 최초로 글로벌 탑5 로봇 기업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로봇 기술,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로봇에 관한 인류의 관심은 메카로봇이 만인의 사랑을 받던 시절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인류가 로봇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로봇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가 그 옛날 영국의 산업혁명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바로 산업혁명이 제품 생산량의 비약적인 상승을 가져왔다면 로봇 기술은 인류의 제품 생산 비용에 비약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급속한 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역시 이 제품 생산 가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시작으로 전 세계는 엄청난 가격 폭등 충격에 빠졌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무려 17년간 지속되었고, 이는 강달러를 불러오며 전 세계의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83년 이후 세계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즉 가격 상승은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저임금 대량 생산이 전 세계의 제품 가격을 일제히 낮췄던 것이죠. 당대의 큰 흐름이었던 글로벌화 역시 이와 같은 제품 가격 하락에 힘을 더했습니다. 전 세계가 분업화되면서 제품 생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화를 깨뜨리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각 국가는 자신이 필요한 제품을 스스로 생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9년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화가 붕괴되는 것을 몸소 체험한 바가 있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반드시 국산화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반세계화의 흐름이 단기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세계화는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적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강달러를 불러오며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통한 제품 생산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로봇 기술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로봇 기술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봇 기술이 다가올 내일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술임이 분명한 것인데요. 이에 현재 미국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 역시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을 전격 발표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로 전기차 개발에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22년 1월 테슬라의 신제품 개발에 있어 최우선 순위가 로봇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로봇 사업에 진심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와는 달리 지난 9월 30일 실제 공개된 테슬라 봇이 상당히 형편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세계적인 관심과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테슬라의 로봇은 스스로 걷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서있지도 못해 지지대를 사용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인데요. 그나마 외장을 모두 걷어내 무게를 줄인 로봇이 몇 걸음을 천천히 내디딘 뒤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작을 선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외신은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테슬라 봇 기술은 2015년 공개된 로봇들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폼팩터 측면에서나 기술 측면에서나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선구자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테슬라의 로봇은 그 기술력이 한참 떨어진다 언급했는데요.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소유사가 우리나라의 현대차인 것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는 미국 MIT 교수인 마크 레이버트가 1992년 창립한 회사로 그 역사가 무려 30년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로봇 강국으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 로봇 아시모에 비해서도 훨씬 월등한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데, 아시모가 장애물이 없는 평지에서 미리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이는 것에 비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로봇은 사람도 하기 힘든 수준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30년의 시간 동안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세계를 선도하는 로봇 기술인 것인데요. 바로 이 회사를 현대차가 2020년 전격 인수했던 것입니다. 당시 인수 가격은 약 1조 57억 원으로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무리한 인수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봇 기술보다는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대중의 관심 이면에 숨어있는 미래 선도 기술을 바라보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를 인수한 것이라는 평가가 최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회사가 거액을 들여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던 사람들이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인 테슬라가 로봇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발표를 보고 현대차의 계획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인수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개인 돈 수천억을 들여 보스턴 다이내믹스사 지분을 무려 20%나 획득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미래 구상과 해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로써 현대는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되었다는 평가인데요. 하나는 미국의 인재들이 30년을 녹여 갖춘 기술을 한 번에 획득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단순 자동차 회사를 넘어 핵심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그 영역을 단숨에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LG와 삼성도 그룹 차원에서 로봇 사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그룹 차원에서 위기를 겪고 있던 두산이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로봇 사업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는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해안과 분명한 확신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투자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산은 2000년 초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두산밥켓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건설, 발전 설비 등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 본격 진입했었는데요. 이는 이전 그룹 핵심 사업이었던 소비재 기업을 대부분 매각해 얻은 현금을 상당수 소진한 것으로 두산으로서는 커다란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세계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고 2010년대에 접어들자 해외 사업에 집중됐던 프로젝트들이 중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전부 멈춰서면서 그룹 내에 현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두산건설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그룹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주력 사업 전체가 그야말로 부도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두산은 2020년 4월 혹독한 구조조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022년이 끝나가는 지금 두산은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불리며 완전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이전 주력 사업인 중후장대 사업을 과감하게 뒤로하고 미래 핵심 기술에 그룹의 자원을 적극 투자한 결과인데요. 두산은 이제 두산 퓨얼셀로 대표되는 친환경 사업과 두산 중공업의 원전 기술, 그리고 이제부터 알아볼 두산 로보틱스가 이끄는 로봇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실상부한 성장 기업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산그룹의 로봇 전문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이미 상용화된 로봇 제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매출의 70% 이상이 미국과 유럽 수출에서 나온다는 것에서 그 경쟁력을 알 수 있으며 2015년 설립된 후 6년 만에 글로벌 탑5에 진입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 분야는 일본이 전 세계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협동 로봇 분야인데요. 우리나라의 공장 자동화 역시 일본의 협동 로봇에 의존적이라 업계에 근심이 컸던 상황이었는데 두산그룹이 그간 보유하고 있던 세계적인 기계 기술을 로봇에 적용하면서 일본에 의존적이던 구조를 탈피함은 물론 전 세계에서 그 존재를 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산그룹의 위기 극복의 역사와 로봇 분야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은 훌륭한 내용이 많아 따로 분석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로봇 기술은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AI 기술과 함께 국가의 생존을 결정할 주요 기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이를 상당히 일찍 간파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해서 결코 밀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한국경제였습니다.